자, 김준혁 후보의 목소리를 하나 더 들으실 터인데 이번에는 고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종은요, 밤마다 무슨 파티 같은 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그래서 고종이 나를 망친 거야.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자, 저 고종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 고종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뭐 법적인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번 이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요. 김준혁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어떻게 보면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그 형수 욕설 사건을 다시금 소환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별명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여성 비하적인 별명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박혔기 때문에 김준혁 정리 못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형수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준혁이라는 후보를 내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입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정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자, 뭐 이재명 대표까지도 함께 이제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이 김준혁 후보는 먼저 조금 전에 고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대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도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이요. 그래서 위안부 가족협의회에서 어제 김준혁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안부 가족협의회가 김준혁 후보를 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김준혁 후보가 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양쪽으로부터 다 지금 뭐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선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후보를 고소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위안부 가족협의회에서도 김준혁 후보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글쎄요, 이게요. 저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냥 고소 고발하면서 흐지부지 끝날 만한 사안입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명예가 훼손된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고소를 하면은 이제 그 소추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김준혁 후보가 한 발언들이 뭔가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이 되는 근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허위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이제 김준혁 후보가 앞으로 뭐 수사도 받고 뭐 기소도 되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역시나 또 이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체포 특권입니다. 아까 좀 전에 면책 특권도 말씀드렸는데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임기가 개시가 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겨요. 그러면은 뭐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또 불출석한다. 그러면은 법원이 구인장 발부해서 재판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가 돼야지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국회의원의 어떤 말이나 과거 행적을 가지고 자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해도 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김준혁 후보가 지금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수원정에 혹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없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 김준혁 후보 49.5,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 42.5, 두 후보 간의 격차는 7%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네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겁니다. 7%포인트 차이.
그런데 선거는 이제 6일 남았다. 그런데 김준혁 후보의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 여론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여러분 민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제 뭐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뭐 고발을 당하면 뭐 나중에 잘못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죠.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 명예훼손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우리 성경훈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체포까지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체포, 뭐 불체포 특권까지 운운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김준혁 교수의 설화와 관련을 해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붙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공감받기가 어려워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럴듯하고 말이 돼야지 아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네거티브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건데 김준혁 설화에다가 이재명까지 갖다 붙인다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상대 진영이 저렇게 결집하면 또 반대 진영도 그 말을 듣고 결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김준혁 그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100번 잘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김준혁 후보가 사실 관계를 다 떠나서 어쨌든 이거 사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